오늘 영상은 한일 간 양국의 코로나 현황을 알아보겠습니다. 현재를 기준으로 보자면 우리나라는 국내에서 감염된 지역사회 확진자가 없는 하루가 늘고 있는 반면 일본은 지속적으로 세 자릿수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전체 확진자 수를 두고 비교해보아도 1801명과 15,936명으로 1.5배가량 차이가 나죠. 일본의 검사 수가 한참 모자라다는 점과 사망자가 우리나라의 2배를 뛰어넘었다는 점을 고려해보면 실제 감염자 또한 적어도 2배 이상이 아닐까 의심되는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을 두고 보자면 한일 양국의 격차가 명백한데요. 이런 격차를 두고 보자면 상상하기 힘들지만 두 나라의 시작은 거의 비슷했었습니다. 초기에 중국에서의 바이러스 유입을 차단하지 못했고 이후 우리나라는 대구 신천지의 집단 감염 사건이 터졌으며 일본에서는 다이아몬드 프린세스호에서 비슷한 일이 발생했죠. 두 나라 모두 경각심을 갖고 방역에 임할 이유가 생긴 겁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언론의 집중 조명과 의료진들의 자발적이고 적극적인 의료활동, 조금 늦은 감이 없진 않지만 마스크 판촉 금지 및 마스크 오브제 시행 등 정부 차원의 노력, 2차 감염을 회피하기 위한 전 국민의 마스크 착용, 동선 공개를 통한 감염 확산 최소화 등으로 적극적인 방역에 나섰죠. 그 결과 국내 지역사회 감염자 0명이라는 수치를 지속적으로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보아도 최선의 결과를 내놓았다고 할 수 있죠. 하지만 일본의 경우 마땅히 방역 대책이라고 할 만한 적극적인 행동이 없었습니다. 물론 대규모 이벤트의 자제를 권고하고 비상사태를 선언하긴 했지만 코로나의 대처와 직접적으로 연관된 일은 딱히 찾을 수 없죠. 검사를 통해 감염 민원을 파악하고 적극적으로 격리하여 최대한 감염을 늦춰야 옳겠지만 일본 정부는 그저 방관하는 자세로 한 걸음 물러나 관망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검사를 위한 조건이 매우 까다롭게 만들어 검사 자체를 하기가 힘들죠. 일부 지자체에서 한국식 드라이브 스루 방역을 시행하고 있긴 하지만 일본 전체를 두고 보면 지끈동한 반응입니다. 아마 우리나라에서 같은 일이 일어났다면 제2의 세월호 이상으로 큰 파장을 만들어내지 않았을까 싶은데요. 이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일본의 여당인 자민당은 선거에서 승리하며 이런 식으로 해도 별 문제가 없다 라는 국민의 암묵적 동의를 획득했습니다. 오랜 시간 만들어진 일본의 정치적 무관심이 결국 일본 정치인들의 나태를 이끌어내었고 정작 국민의 생명이 걸린 중대한 사건에서 아무것도 하지 않는 정부를 만들어냈다고 볼 수도 있겠죠. 지금까지 시작은 비슷했지만 결과는 천지 차이인 한일 양국의 코로나 현황을 알아보았습니다. 이상 이슈라이브였습니다.